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이 문학의 거장이자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캐릭터 중 하나인 슈렉을 탄생시킨 윌리엄 스타이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07년 11월 14일 브루클린에서 태어난 윌리엄 스타이그. 그의 삶은 마치 그가 나중에 그려낸 동화 속 모험처럼 놀라움으로 가득 찬 여정이었습니다. 폴란드계 유대인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집안 전체가 예술을 사랑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조셉은 집 페인트 칠을 하는 일꾼이었고 어머니 로라는 재봉사였지만 두 분 모두 사회주의자였으며 예술에 대한 깊은 애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스타이그가 자란 1910년대의 뉴욕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의 마지막 작품 중 하나인 모든 사람이 모자를 쓰던 시절에서 이 시대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을 정말 즐겼어요. 아마 평균적인 남자들보다 아이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말 속에는 그의 평생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어린 스타이그는 그림 그리기와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피노키오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훗날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변신과 마법의 모티브에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술만 좋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운동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여 대학 시절 수구에서 올 아메리칸 선수로 선발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는 학교 신문에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예술가로서의 첫 걸음이었죠. 15세의 타운샌드 해리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여러 학교를 전전했습니다. 시티 칼리지에서 2년,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디자인에서 3년, 그리고 예일 아트스쿨에서는 단 5일, 5일만 다니고 자퇴했습니다. 사실 스타이그의 꿈은 바다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선원이 되어 해변을 떠돌며 살고 싶어 했죠. 하지만 1929년 대공황이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자리를 잃게 되자 스타이그는 가족을 돕기 위해 그림을 그려 팔기 시작했습니다. 1930년 23세의 스타이그는 운명적인 순간을 맞게 됩니다. 뉴요커 잡지의 첫 번째 만화를 판매한 것입니다. $40라는 작지 않은 돈을 받고 팔린 그 만화는 한 죄수가 다른 죄수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정말 손 쓸 수 없어. 뭘 해도 소용없다고. 이 첫 작품부터 스타이그만의 특별한 유머 감각이 드러났습니다. 뉴요커와의 인연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무려 73년 동안 이 잡지의 작품을 기고하며 만화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2600개가 넘는 만화와 117개의 표지를 그렸으니 정말 놀라운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초기 스타이그의 작품은 자신의 브롱크스 유대인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의 스몰 프라이 시리즈는 1930년대 초부터 1950년대 초까지 계속되었는데 이를 통해 그는 사라져가는 자신의 유년 시절 세계와 연결고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캐릭터들은 빈민가, 아이들과 모범가의 부유층 사이를 오가며 점차 중산층과 인류 전체의 보편적 조건으로 관심을 넓혀갔습니다. 하지만 스타이그의 예술 세계는 단순한 유머를 넘어섰습니다. 193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 초반까지 그는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인상적인 작품들을 창작했습니다. 정신분석학과 현대 미술의 영감을 받은 상징적 그림들이었죠. 이 작품들은 뉴요커에는 너무 개인적이고 충분히 재밌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지만 스타이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39년 어바우트 피펄, 1942년 더 롤리 원즈, 1948년 올 임베러스트 같은 책들을 통해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 작품들은 인간의 고독, 관계의 복잡성, 어린 시절의 고통 등을 다뤘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세계에 대한 그의 관찰은 예리했습니다. 그가 그린 아이들은 종종 심술궂고 버릇없었으며 어른의 세계는 죄수와 연인, 술주 정뱅이와 떠돌이, 철학자와 터무니없이 부유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1940년대 중반 스타이그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혼과 건강 문제에 직면한 그는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제자였던
논란 많은 정신과 의사 비렐름 라이를 찾아갔습니다. 라이의 이론에서 그는 삶의 고통에 대한 답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라이의 선언문 들어라, 작은 사람아 를 사파로 꾸몄고 1950년 유치원에서의 고뇌라는 작품을 라이에게 헌정했습니다. 이 작품은 미국의 아이들에 대한 학대와 억압을 고발하는 각성의 외침이었습니다. 스타이그의 개인 생활도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는 4번 결혼했는데 첫 번째 부인은 유명한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의 여동생인 엘리자베스 미드였습니다. 이 결혼을 통해 그는 재즈 플루티스트 제레미 스타이그와 딸 루신다를 얻었습니다. 재미있게도 제레미는 훗날 슈렉 포에버 애프터에서 피리 부는 사나이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한때 그는 맨해튼에서 가장 좁은 집이라고 여겨지는 베드포드 스트리트 75번지에 살기도 했습니다. 1968년 61세의 나이에 스타이그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뉴요커의 동료 만화가이자 윈드밀 북스의 창립자인 로버트 크라우스의 권유로 어린이 책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첫 번째 어린이 책은 CDB였습니다. 이는 글자를 이용한 말장난 책으로 CDB는 더 비를 뜻했습니다. 같은 해에 롤런드 더 민스트럴 피그도 출간했죠. 하지만 진짜 성공은 1969년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세 번째 책 실베스터 언드 더 매직 페벌이 1970년 칼데콘 메달을 수상한 것입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조약돌을 찾은 당나귀 실베스터의 이야기였죠. 이상은 어린이 그림책에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스타이그가 어린이 책을 쓰게 된 배경에는 특별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는 어른이 된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런 마음가짐이 그로 하여금 아이들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스타이그의 작품 세계에서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동물 캐릭터들이었습니다. 그는 동물 캐릭터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동물들이 주인공이면 더 자유롭게 엉뚱한 일들을 벌일 수 있어요. 또한 아이들은 동물들이 자신들이 아는 인간들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며 즐거워해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스타이그는 연이어 걸작들을 발표했습니다. 1971년 에이머스 앤드 보리스는 내셔널북 어워드 파이널리스트에 올랐고 1976년 더 어메이징 보는 칼데콧 아너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말하는 뼈다귀를 발견한 돼지의 이야기였죠. 같은 해 에이벌즈 아일런드는 유베리 아너를 수상했습니다. 1982년 다크터 디 소토는 또 다른 유베리 아너를 받았습니다. 배고픈 여우를 치료해야 하는 쥐치과 의사의 딜레마를 그린 이 작품은 나중에 마이클 스폰 감독에 의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 아카데미 최우수 단편 애니메이션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1986년에 브레이브 아이린은 블리자드 속에서도 어머니를 위해 드레스를 배달하러 가는 용감한 소녀의 이야기로 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스타이그는 아이들에게 용기와 인내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스타이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아마도 1990년에 출간된 슈렉일 것입니다. 못생긴 녹색 오거가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인 이 책은 2001년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에 의해 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영화 슈렉은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아카데미 최우수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했습니다. 스타이그는 자신의 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에 대해 이렇게 평했습니다. 저속하고 역겨워요. 그런데 난 그게 좋더라고요. 이런 솔직하고 유머러스한 반응이야말로 그다운 것이었죠. 슈렉 2가 개봉된 2004년 이후 스타이그는 단 한 편의 속편만으로도 극장 및 부대시장에서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애니메이션 영화 프랜차이즈의 단독 창작자가 된 최초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스타이그의 작품에는 몇 가지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연과 예술, 그리고 사랑의 구원의 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또는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어린 시절과 연결되어 있을 때 이런 것들에 가장 잘 반응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작품 속 캐릭터들은 종종 변신을 합니다. 실베스터는 돌이 되고
다른 캐릭터들은 동물로 변하거나 마법의 힘을 얻습니다. 이런 변신의 모티브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겪는 변화와 가능성에 대한 은유였을지도 모릅니다. 창작 과정에 대해 스타이그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만화 한 편을 그리는데 약 15분 정도가 걸렸지만 어린이 책의 텍스트를 준비하는 데는 거의 일주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그림을 그리는 데는 한 달이 걸렸다고 하네요. 그는 책 전체를 통해 일관된 이미지를 유지하고 그림이 텍스트와 연관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타이그의 드로잉 스타일은 독특했습니다. 그의 그림은 자발적이고 표현력이 풍부했으며 익살스럽고 기발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과 의미가 담겨 있었죠. 그의 선은 살아있는 것 같았고 캐릭터들은 페이지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40년대의 스타이그는 나무 조각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조각 작품들은 프랭클린 D. 루즈벨트의 역사적인 집과 뉴잉글랜드의 여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단순히 만화가나 어린이 책 작가로만 머물지 않고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스타이그가 받은 상과 영예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칼데콘 메달과 유베리 아너는 물론이고 크리스토퍼 상, 어마 시몬톤 블랙 상, 윌리엄 앨런 화이트 어린이 도서상, 아메리카 북 어워드 등을 받았습니다. 유럽에서도 이탈리아의 프레미오 디 레테라투라, 페르 림판지아, 네덜란드의 실버 펜슬상, 프랑스의 프릭스 드 라, 퐁다시옹 드 프랑스 등을 받았죠. 1982년에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 일러스트레이션 부문 미국 후보로, 1988년에는 작가 부문 미국 후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어린이 문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중 하나입니다. 90년대에 들어서도 스타이그의 창작열은 식지 않았습니다. 다크터 디 소토 고주투 에프로카, 지크피핀, PTS 어 피처 등을 계속 발표했죠. 특히 PTS 어 피처는 ABC 어린이 서점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주요 작품 중 하나인 웬 에브리바디 워 어햇은 2003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이는 자전적 작품으로 1910년대 뉴욕에서의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한 것이었습니다. 이 책은 현재 젊은 독자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낯선 시대를 재현하면서도 어린 시절의 어려운 현실들을 솔직하게 담아내었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기억으로 그려낸 작품이었습니다. 비평가들은 스타이그를 향해 일관되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의 이야기들의 매력과 신선함, 그리고 애절함을 칭찬했고 언어에 대한 숙련된 구사력, 그림의 표현력, 서사의 활력, 성공적인 캐릭터 창조, 그리고 작품 전반에 스며든 날카로운 위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줄거리의 반복성이나 마법적 변신 장치의 과도한 사용을 지적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관찰자들은 스타이그의 독특한 언어적, 예술적 기술에 동의했습니다. 뉴요커의 동료 작가 에드워드 소렐은 스타이그의 경력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스타이그는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 스타이그는 자신의 이상적인 삶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종종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이상적인 삶이란 무엇일까? 저는 이상적인 삶이란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은 1992년에 한 인터뷰에서 나온 것인데 그의 예술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2003년 10월 3일 95세의 나이로 보스턴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스타이그는 계속 창작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30권이 넘는 어린이 책과 13권의 성인용 만화 모음집을 남겼습니다. 그의 원본 작품들은 노먼 로겔 박물관, 에릭 칼 그림책 미술관, 브루클린 박물관,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를 비롯한 많은 유명 박물관의 연구 소장품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스타이그의 유산은 단순히 책이나 상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어린이 문학의 가능성을 확장시켰고 아이와 어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작품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새로운 세대의 작가들과 일러스트레이터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슈렉 프랜차이즈는 그의 창작물이 어떻게 다양한 매체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브로드웨이 뮤지컬 슈렉 더 뮤지컬로도 각색되어 2008년에 상연되었습니다. 윌리엄 스타이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61세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 용기, 평생에 걸친 끊임없는 창작 활동,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 속 아이를 잃지 않으려 노력한 자세 말입니다. 그는 어른이 된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 덕분에 진정으로 성숙한 예술가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스타이그의 손으로 그린 따뜻한 그림과 진실한 이야기들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의 작품들이 주는 교훈은 사랑의 힘, 용기의 중요성, 변화에 대한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독특함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에 가치를 둔 그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스타이그의 작품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만의 독특한 철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섰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과 함께 살아야 하니까요 라고 말하며 아이들을 약자로 인식했던 그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아이들에게 힘과 희망을 주려 했습니다. 그의 캐릭터들은 작고 약해 보이지만 언제나 용기 있게 세상과 맞섭니다. 또한 스타이그는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서 캐릭터들은 어려움을 만나지만 결국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이는 그 자신이 60대에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했던 경험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스타이그는 자신의 어린이 책과 성인용 작품 사이에 명확한 구분을 두었습니다. 그는 그 책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며 각각의 독자층을 위한 적절한 내용을 제공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진정한 프로 작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타이그의 영향력은 단순히 책의 판매 부수나 상의 개수로만 측정될 수 없습니다. 그는 어린이 문학이라는 장르 자체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그 이전까지 어린이 책은 단순히 교훈적이거나 달콤한 이야기에 머물렀다면 스타이그는 복잡하고 진실한 감정, 때로는 어둡고 무거운 주제까지도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뤘습니다. 그의 작품 세계에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음악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의 아들 제레미가 재즈 플루티스트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스타이그의 작품에는 리듬감이 있고 그의 문체에는 음악적 흐름이 느껴집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시각적 예술가가 아니라 종합적인 감각을 지닌 창작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스타이그의 창작 과정을 들여다보면 더욱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작업할 때 항상 아이들의 반응을 염두에 두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정직해요. 재미없으면 바로 책을 덮어버리거든요 라고 말하며 독자와의 진정한 소통을 추구했습니다. 이런 자세는 그의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스타이그가 색채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의 초기 뉴요커 작품들은 주로 흑백이었지만 어린이 책에서는 따뜻하고 생동감 넘치는 색감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색채들도 결코 화려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이야기에 맞는 감정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슈렉의 녹색, 실베스터의 노란색, 아벨의 회색빛 털 등은 모두 캐릭터의 성격과 이야기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스타이그가 어린이 문학계에 미친 또 다른 영향은 불완전한 캐릭터의 도입이었습니다. 그 이전의 어린이 책 주인공들이 대부분 모범적이고 완벽한 모습이었다면 스타이그의 캐릭터들은 실수도 하고 때로는 이기적이기도 하며 두려움도 느끼는 진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아이들이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고 성장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작업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스타이그는 단순하고 정돈된 환경에서 작업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복잡한 도구나 고급 재료보다는 연필과 종이, 그리고 수채와 물감 몇 가지만으로도 충분했다고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도구는 중요하지 않아요 라는 그의 말은 창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스타이그는 독자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학교나 도서관을 방문하여 아이들과 직접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런 만남들을 통해 새로운 영감을 얻곤 했습니다. 한 번은 어린 독자가 왜 슈렉은 못생겼어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아름다움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음이 아름다우면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스타이그의 작품들이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서 읽히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의 보편적인 주제의식과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이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는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의 작품을 모티브로 한 교육 프로그램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이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진정성의 중요성입니다. 그는 유행을 따르지 않았고 상업적 성공만을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진정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그렸고 썼습니다. 그 결과 시대를 초월하여 사랑받는 작품들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윌리엄 스타이그, 그는 진정시대를 앞서간 예술가였고 어린이 문학의 혁신가였으며 무엇보다 평생 어린 마음을 간직한 위대한 어른이었습니다. 그의 유산은 오늘도 전 세계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키우고 꿈을 키우며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예술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윌리엄 스타이그, 그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영감의 원천으로 남을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